이 작품은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 클라우스 수사 들판 예배당이라고 번역해야 되나? 이름만큼이나 답사할 때 고생했던 작품입니다. 심지어는 평지에 있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요.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은 피터의 작품 중 브리겐츠 미술관보다는 성 베네딕트 예배당 순빛에 가까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즉 미니멀리즘적인 성향보다는 지역주의적인 건축의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는 그런 작품이라는 이야기이죠. 아직도 여기를 찾아갔던 그 길들이 눈을 감으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기회가 되면 또다시 찾아가 보고 싶기도 하고요. 이 아름다운 줌터의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브라우드 클라우스 필드 채플은 독일의 서쪽 켈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합니다. 솔직히 구글에서 여기를 찾았을 때는 그래도 찾아가기 쉬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했지요. 그런데 줌터가 그렇게 쉬운 건축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 바로 저기에 있는 것이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입니다. 구글 지도에서는 여기에 차를 두고 걸어가서 16분이면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담없이 여기를 차를 두고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까지 걸어갔지요. 그런데 구글 지도 역대급 뒤통수를 칩니다. 여기 차를 타고 지나오다가 얼핏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을 길가에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집단 쌓아 놓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먼저 이쪽으로 해서 들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글 지도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그냥 주차한 곳에서 직선 거리로만 봐서 16분 거리를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까지 가기 위해서는 농토를 가로지르지 못하고 농로로 지그재그로 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니 가도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이 가까워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여기 오후에 도착해서 시간이 없었거든요. 채플이 오후 4시에 닫는다고 하는데 30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들판을 가로지를까도 했지만 샌들을 신고는 절대 못 건너가겠더라고요. 유럽 답사를 몇 번 다니면서 유럽 땅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 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흙이 훨씬 더 강합니다. 특히 농토는 진흙이 장난 아니게 억셉니다. 그래도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차 한 대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났는데 곧 마을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 제지하더라고요. 쌤통이다. 결국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 앞까지 도달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은 4시 반이 넘었고요. 이 넓은 들판을 지그재그로 그렇게 걸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느님이 도와주셨는지 4시 반이 넘었는데도 이 채플이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구글 지도에게는 화가 좀 났습니다. 역시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에 대한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이런 모습인 줄은 몰랐습니다. 오각형 건물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오각형이 온전하게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가까이서 보았을 때는 그냥 양쪽 끝이 뾰족한 사각형의 모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창문이 안 보여서 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의 입구가 바로 저 삼각형 문입니다. 제가 저런 문은 처음 봐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무슨 방공호 문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면 오각형 건물처럼 보이지 않죠? 이것도 아마 줌터의 미니멀리즘 성향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겠네요. 처음 외부를 보았을 때는 여기 내부는 인공 조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어디에도 창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내부를 들어가 보니 이 구멍들이 일종의 내부창 역할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외부만 봐서는 이 구멍들이 콘크리트 타설의 긴 결선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조명 역할을 하는지 내부로 들어가 보죠.
브루더 클라우스, 즉 클라우스 수사는 카톨릭 농촌 운동의 수호성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외관도 마치 유럽의 농토 집단을 쌓아놓은 것처럼 디자인했나 봅니다. 정말 지역주의 작품 그 자체지 않나요? 그럼 내부로 가봅시다. 바로 입구 내부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닫으면 삼각형의 빛 그림자가 문틈에서 생깁니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채플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 통로의 모습은 마치 동굴같이 보이지 않나요? 이런 형태가 나온 것은 여기 내부 거푸집으로 가뭄비 나무 줄기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줌터는 내부 거푸집으로 가뭄비 나무 112개의 줄기를 스태핑 콘크리트로 짓고 난 이후 그냥 줄기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녹은 주석과 나무의 합금들이 바닥 마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공법으로 지어서 그런지 내부 공간은 매우 좁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작품이 저에게 특별한 건축까지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사실 이 브루더 크라우스 필드 채플은 내부 천장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가뭄비 나무 줄기들을 텐트 구조로 만들었기에 맨 꼭대기에 이렇게 천창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는 하느님의 은총이 느껴지네요. 개종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외부에서 보았던 유리 플러그, 사실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근함이 더 이 공간과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바닥에는 천장이 열려져 있기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물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여기 오면 이 바닥에는 눈이 쌓여 있었겠죠? 보고 싶네요. 그 모습도요. 이상이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의 소개였습니다. 줌터의 작품들을 보면 모든 것을 신경 쓰는 것보다 각 작품마다 강한 한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이 줌터를 세계적인 건축가로 만든 것이겠지요. 이제 제가 가진 줌터의 작품도 한 가지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아카프 채널의 앞에이었습니다.